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모델 Y, 중국에서 모델 Y의 판매가를 30%가량 이제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가격 인하이고, 원화 기준으로 8천만 원대에서 5천만 원대로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2,500만 원대의 가격 인하가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 테슬라의 판매량이 하루 만에 약 10만 대가 몰렸다고 하죠. 10만 대. 이거 엄청난 겁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이 2020년대에 50만 대, 약 50만 대가 팔렸기 때문에 1년치의 20%가 연초 하루 만에 이제 예약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영향에 대해서 좀 바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만 가격대는 비슷한 곳에 있는 이런 중국의 내수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에는 좀 영향이 많이 갈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 자동차 회사들, 특히나 이 테슬라의 내린 가격과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이제 니오, 그리고 샤오펑, 리오토, 이런 자동차 제품들과 가격대, 그리고 테슬라가 왜 이런 가격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니오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슬라 Y보다 판매 제품이 니오의 SUV 모델인 이 56의 판매 제품이 더 가격이 높아졌어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40만 이하를 넘기 때문에 현재 샤오펑이나 테슬라의 제품 가격이 30만 위안대, 33만 위안대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니오의 40만 위안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판매 가치가 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주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좀 보수적으로 좀 판단을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좀 잠을 좀 못 자고 있어서 연초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의 2021년도를 이제 이끌 수 있는 주도기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 계좌 같은 경우도 항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의 계좌라던가 멤버분들의 그 응원의 댓글을 보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2020년도만큼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좀 계속 산업을 좀 보고 기업을 분석하다 보니까 잠을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잠긴 상태인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 관리를 최대한 잘하고 있는데도 좀 이런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최대한 좀 건강 관리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토 같은 경우도 이미 테슬라 Y 모델과 만위안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만위안. 이 만위안이라고 한다면 대략 한 200만 원 이내거든요. 그만큼 이 리오토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테슬라 Y와의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샤오펑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비껴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지만 역시나 테슬라의 Y 모델이 엄청나게 저렴해졌고, 특히 샤오펑 같은 경우도 이 영업이익이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이 한 대를 팔 때마다 흑자 비율이 1% 내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를 더욱더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니오와 샤오펑, 그리고 리오토의 흐름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SNS 이제 웨이보를 좀 통해 좀 보니까 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아요. 특히 니오 같은 경우가 정말 큰 타격이 좀 예상되고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를 판매하고 있는 BYD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금 더 이쪽에 대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이 2021년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대비, 그러니까 PSR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4.5배고요. 그에 반해서 샤오펑은 이미 15배,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15배, 리오토는 8배 수준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대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샤오펑이라던가 니오가 더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회의적인 것은 맞습니다. 모델 Y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렇게 가격 인하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모델 3와 그리고 모델 Y의 부품이 70%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완전히 가능한 거죠.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대를 팔 때마다 20% 이상의 마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다만 그에 반해서 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히 신생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수많은 로컬 기업들, 대표적으로 니오, 샤오펑, 리오토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가 없을 수가 있을까?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밝힌 이후에 이제 하루 동안 10만 대 정도의 주문 건수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2020년도 판매 대수가 49만 9,550 되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매출의 20%를 하루 만에 올린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대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이 10만 대가 팔렸다는 것은 다른 전기차, 다른 자동차 업체에 판매될 대략 한 10만 대 정도가 테슬라에게 몰빵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뭐 규모의 경제라던가 혹은 이 브랜드력을 봤을 때에는 사실 전기차 업체, 특히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타벅스라던가 아니면 BMW,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이런 명품 브랜드 가치가 이 중국에서만큼은 엄청나게 먹히고 있는 것은 맞아요. 뭐 BMW라던가 스타벅스, 뭐 테슬라 전부 다 중국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죠. 중국 시장에서 가장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이런 브랜드 사랑은 저는 엄청나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테슬라의 앞으로의 이제 장밋빛 행보는 중국에서만큼은 조금 더 역전될 수가 있겠다. 다만 좀 리스크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왜 이러한 테슬라의 행보와 그리고 이 테슬라의 행보에 맞서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전기차 업체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사이트가 먹통될 정도로 파격적인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일단 깔아두고 그럼 그 이후에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러한 현상을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가격 인하를 진행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 자율주행을 위한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필승 전용 라이브 때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플랫폼을 위해서 자동차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해야 되는 것이죠. 자동차 양이, 그러니까 수량 자체가 많지가 않으면 자율주행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한 예로 이제 테슬라의 충성 고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테슬라의 충성 고객이 있어서 자율주행 플랫폼이 나와서 테슬라의 플랫폼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고객이 있는데, 이 테슬라의 차량 자체가 얼마 없다 보니까 이 호출을 하면 30분이 걸려요. 30km에서 막 20km 밖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충성 고객이라고 할지언정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플랫폼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테슬라 자동차를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테슬라 역시나 원하고 있고,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격적인 가격 인하를 통해서 판매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땐 거의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가 아니라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끔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나 판매량이 많이 증가해서 그 엄청난 판매량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좀 어쩔 수 없이 가격 인하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테슬라의 현재 시스템을 봤을 때에도 지금의 가격 인하는 꽤나 합리적이다. 특히나 작년 배터리 데이 때도 이제 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테슬라는 저가 정책을 최대한 유지하지 않을까. 물론 예, 중국의 그런 수준이라던가 혹은 중국의 이제 로컬 전기차 업체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비싼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역시나 경쟁사 죽이기입니다. 일단 전기차 시장의 이제 압도적인 1위 국가는 중국이죠. 전 세계 50% 이상을 이제 중국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1등을 하지 못한다? 그럼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을 죽이고 1등을 차지해야지만 전 세계 1등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 이제 올해 연초부터 치킨 게임에 대한 칼날을 이제 꺼내 들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니오, 샤오펑, 리오퍼 등과 같은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와 반대로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워낙에 규모의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업종이죠. 그만큼 이 캐파를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뭐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만 보더라도 이런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것이 이 자동차 산업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신생업체들과 다르게 이미 비교적 큰 캐파를 가지고 있는 뭐 길리자동차, BYD, 상해자동차 이러한 자동차 업체의 단기적 피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사, 그러니까 다른 로컬 업체들이 죽어나가면서 이들 이제 우량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장기적으로 꽤나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규모의 경제를 이미 이루고 있고 지금까지 고가의 정책을 펼쳤던, 그러니까 비교적 상대적으로 고가의 정책입니다. 펼쳤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21% 정도의 마진을 보이고 있는데 BYD 같은 경우는 이미 19% 정도의 마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BYD 같은 경우도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가격을 좀 낮춤으로써 타격을 상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BYD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이런 낮춘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대에 차량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BY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주가에도 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딱히 테슬라의 이런 가격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죠. 이미 2%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미 꽤나 크게 수익을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테슬라, 샤오펑, 그리고 BYD 이러한 전기차 업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BYD에 어느 정도의 좀 수혜가 있지 않나. 다만 그와 반면에 니오 같은 경우는 영업 마진이 겨우 3%고요. 샤오펑은 0.5%입니다. 0.5%. 가격 인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현재 영업 흑자를 내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고스란히 이제 입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상 이 전기차 업종,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고용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각국의 자국 전기차 기업을 밀어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타겟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은 이미 해외 기업보다는 자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밀어주기 위해서 이미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고가 전기차에 대한 견제, 그러니까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특히나 이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면서 이 고가 자동차들의 견제로 볼 수가 있겠지만, 속뜻을 보자면 이미 대부분의 고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장악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인다? 이건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가 자동차들, 테슬라 Y가 가장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이 고가 자동차들의 가격 인하를 이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죠. 여전히 자동차 시장의 5%가 되지 않는 굉장히 신생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성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전기차 시장은 아직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죠. 특히 자율주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더욱더 극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양에서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신러닝 자체가 이 조그마한 데이터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필승 전용 라이브에서 이제 이미 다 깊이 분석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어느 정도의 좀 말씀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자국 자동차에 대한 그런 산업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 인도에 대한 시장도 저는 주목을 하고 있고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핵심 기업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종합해 봤을 때 결국 미국을 제외한 이제 각 국가의
테슬라의 견제는 저는 가면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을 키움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산술한 구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결국 테슬라에 이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리스크를 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테슬라의 고가 자동차들의 이런 가격 인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 세계 이제 50% 이상의 전기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외국 기업들을 죽이기로 유명한 중국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결국 진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이라던가 혹은 오히려 이러한 규제를 교모에 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좀 주목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수혜가 있는 것은 확실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좋은 기업이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석을 해드렸고 10번 이상의 좀 분석을 진행해드리면서 그동안 주가는 엄청나게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이제 성장하고 있고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 필요 조건이 이제 전기차라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시장이고, 반드시 핵심 기업들은 좀 투자자로서 주목을 해야 된다,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에 대한 분석, 그리고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따른 중국 전기차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